안녕하세요. 네. 너무 없어서 이상하네. 우리 118페이지, 이제 저당권이죠? 네, 저당권. 좀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일단은 좀 띄엄띄엄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다른 권리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그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는다. 자, 이 저당권은 통유성,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일성,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우리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저당권의 객체와 범위.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범위가, 저당권의 범위. 자, 우리 객체 먼저 볼까요? 토지, 1%의 토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자, 1%의 토지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건물입니다. 일동의 건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일동의 건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없죠.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은 저당권이 설정할 수 있다. 뭐 지상권도, 우리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즉 담보 제공할 때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지역권이라든지 임차권, 특허권은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권, 임차권, 특허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저당권의 범위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피담보채권의 범위죠.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이 피담보채권은 이 저당권자가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가지 있죠. 첫 번째 원본,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이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거. 자, 네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우리가 지연배상이죠.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배상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우리 지연배상이죠. 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만 하나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원본에 대한 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체이자는 굉장히 높죠. 쉽게 말해서 원금을 상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가만히 놔뒀다가 한 3년, 5년 놔뒀다가 그러면 이 연체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저당권 실행한다면은 후순위권자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분 한해서만 한다는 거. 이 채무자 1년분 하는 거는 제3자에 한해서입니다. 계약하고 저당권을 설정. 채권자, 채무자,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했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하고 변제기에 떼합시다. 변제기. 자, 변제기 지나서 1년, 2년, 3년,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 채무자죠. 자, 3년. 자, 이 변제이 지나서 1년분만 담보가 되고, 1년분만
담보가 되고 나머지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이다. 그래서 이 1년분만 해당된다는 것. 제 3자에 했습니다. 채무자는 전부, 연체된 이자 전부 변제해야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 했습니다. 제 3자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1년분만 상한다는 거,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신권자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실행비용. 이 실행비용과 지연배상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이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3가지, 즉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되고, 지연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자, 우리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면은 그 목적물이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낙찰자는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까지 전부 낙찰을 받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은 토지 위에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건물은 별도로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하지 않으면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한다 해서 건물까지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는 토지만 낙찰받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낙찰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해서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면은 동시에 이제 경매가 일괄 경매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뭐 토지 건물 같이 낙찰을 받겠죠. 일단은 건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위에 수목에도 미칩니다. 자, X 토지에 우리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설정. 자, 위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이 있다 합시다. 수목. 자, 이 저당권은, 이 X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토지에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효력이 미치면 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치냐요? 저당권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수목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토지에 경매가 실행되면은 낙찰자는 이 수목까지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는다. 수목은 뭐다? 토지에 부합됩니다. 토지에 부합된다. 자, 근데 예적으로 이제 이 수목이 등기를 갖췄다든가 또는 등기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물건이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에 수목에도 미친다. 단 명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목 또는 지상권자가 취득한 수목은 미치지 않습니다. 또 수목이 등기가 됐다든가. 자, 3번째입니다. 부합물입니다. 자, 부합물은 저당부양산에 부합물도 뭐다?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물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 주로 이제 우리 증축된 건물, 부동산 소유자고 임대인, 임차인, (2층짜리) 1층, 2층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토지와 건물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차인이 살면서 3층을 증축한 겁니다. 증축. 자, 증축하는데 독립한 문이 없어요. 3층 따로 독립한 문이 없고 2층을 통해서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3층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독립성이 증축된 건물은 기존에 있는 이 부동산에 뭐한다? 부합합니다. 독립성이 있다면은 누구세요? 임차인수잖아요. 그렇죠?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없다면은 이 3층은 이 기존에 있는 이 부동산에 부합합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다? 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다? 이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썼죠.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어요. 이 저당권은 당연히 토지에도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증축된 건물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다? 경매가 실행 낙찰자는 이 증축된 부분 3층까지도 뭐다? 낙찰을 받습니다. 이 부합물이라든지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부합물, 종물이 있든 아니면 기존에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물과 종물이 존재하든 안에 전부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칩니다. 전부 효력이 미친다. 자, 종물입니다. 종물. 자, 우리 종물. 자, 우리 주물과 종물이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 자, 우리 종물은 주물에 항상 이바지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 주물에 항상 이바지해야 된다.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그냥 우리 대표적인 게 주물의 농가주택이라든지 이 농가주택과 그 다음에 창고, 농가주택과 창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농가주택 창고는 뭐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입니다. 또 시계와 시계줄이라든지 배와 뭐다? 이런 게 주물과 종물 관계입니다. 자, 이처럼 종물도 뭐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X토지 위에 농가주택. 농가주택이 있고, 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당연히 보다, 저당권 설정할 때 이 X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이 농가주택까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창고까지, 이 종물인 창고까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나중에마다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실행해서 낙찰자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이 창고까지마다 낙찰을 받습니다. 이처럼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종된 권리가 있습니다. 종된 권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표로, 그림으로. 종된 권리. 자,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갑의 토지를 이용하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지상권 등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 자, 건물 신축하고, 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에 저당권 설정. 자, 을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병이 이 건물을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자, 이때 우리 병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인 지상권. 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죠?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가 건물을 정의 낙찰을 받았다 합시다. 건물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낙찰받는다? 지상권까지 취득한다는 거.
종된 권리도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우측에 제5회번 내부박스 보면은 지상권,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다시 119페이지 되돌아서 자, 농작물입니다. 자,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농작물은 무단으로 쉽게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렇죠? 맹인 방법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경작자 소유라는 거. 그래서 그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주의하시고. 자, 과실은 주의하시는 과실. 자, 원칙적으로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수원 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과수원 사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 부지가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천연 과실마다 낙찰자가 수취하지 못합니다. 즉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적으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즉 압류, 우리 저당권 실행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잖아요.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압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불안에 기재가 되죠. 경매 개시 결정하고 기재가 됩니다. 그때 압류한 때는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러면 그 압류한 때부터 언제까지 저당권자가 수취한다는 거예요. 천연과실을. 낙찰되기 전까지는 누가? 저당권자가 수취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수취하고 나중에 낙찰되면은 낙찰자한테 천연과실이 수취된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압류 후에는 미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 갑이 배에게 지상권 설정한 겁니다. 지상권 설정해서 지료를 이제 받죠. 갑은 누구한테? 배한테 지료를 받습니다. 이 지료는 천연과실이에요, 법정과실이에요? 법정과실이잖아요. 지료는. 그쵸? 법정과실이죠? 자, 이때 이 법정과실은 저당권, 아직 을이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쵸? 여전히 병이 이 법정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갑이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을이 저당권을 실행하면은, 즉,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법정과실은 누구한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누가 수취해요? 을이 수취한다고, 저당권자. 언제까지? 낙찰되기 전까지 수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후 동그라미 수취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우리 민법은 천연과실로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법정과실도 포함합니다. 법정과실도 포함합니다.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 포함합니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류 후 낙찰 전까지는 여기서는 차임을 하지 않고 여기서 사례에서는 지료라 해야 되겠죠? 지상권이니까. 차임이든 지료는 민사집행법 273조 방법을 해서 집행합니다. 즉, 저당권자가 어떻게 수취하느냐면은, 어떻게 집행하냐면은, 우리 채권 담보권을 실행해서 즉, 압류를 하고 추식명령 한다든지 정부명령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법정과실을 누가? 저당권자. 있잖아요. 채권 담보권을 실행해서 가져온다는 거. 거기까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문제라. 자, 갑이 병에게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병에게 이제 지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병이 갑에게 지급하여도 낙찰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됐다면은 낙찰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을이 이제 대항하려면은 병한테 압류한 후에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병한테 통지를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과실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은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121페이지. 자, 우선 변제 효력에서 먼저 배당입니다. 자,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배당받는 순서. 자, 하단에 보면은 있죠? 첫 번째마다 집행 비용입니다. 실행 비용이죠? 자, 우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법원에다가 인지대라든지 송달료라든지 또는 뭐 가압종료라든지 법원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먼저. 그 비용은 나중에보다 제일 먼저 집행비로서보다 배당받는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당받는 거는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우선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다음에 우리 123페이지에 나옵니다.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두 번째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담보물권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3순위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 두 번째, 3개월분 임금채권. 세 번째, 3년분 퇴직금 채권. 3년분, 3개월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문제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재해보상금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배당받는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그 목적부터 생긴 국세와 지방세를 의뢰한다. 당해세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해세는 재산세라든지 또 그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있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목적부터 생긴 국세, 지방세를 의뢰한다. 당해세랍니다. 이 당해세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야 비로소마다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담보라든지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필히 외워두셔야 된다. 다섯 번째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자, 여섯 번째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입니다. 우리 세 번째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분 퇴직금 채권 있죠. 그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섯 번째입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가 뭐다? 국세, 지방세입니다. 우리 당해세는 네 번째잖아요.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지방세가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각종 공과금, 아홉 번째가 일반 채권, 그다음에 벌금이라든지 가트로가 아홉 번째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다섯 번째 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영유물권 등과 저당권과 관계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저당 목적물이 실행이 되면은, 실행은 그 저당 목적물 위에 있는 권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갑부란에 있는 권리들, 을구란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하느냐, 소멸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낙찰자한테 인도를 하느냐,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자, 잉여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문제입니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그 목적물 위에 있는 권리들, 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러한 권리들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공시법이 외웁니까? 중개사법이 외우겠죠? 말소기준 권리, 경매 약간 배우죠? 중개사법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말소기준 권리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저당권, 가등기 담보, 가압류.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후순위권자입니다. 후순위는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말소 기준을 해서 이 말소 기준을 포함해서 후순위권자는 전부 다 소멸한다. 자, 근데 선순위, 이 말소 기준에서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자,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나중에보다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죠?
이런 선순위권자를 인수하게 되면 포기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뭐다? 보증금만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이러한 세 가지, 저당권, 가등기 담보, 이 가압류 세 가지 말소 기준을 알아두시고, 이를 포함해서 후순위권자는 전부 소멸하고, 이보다 선순위권자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압류에 전세권이 있다 합시다. 전세권. 또는 뭐 지상권이라든지, 담보물권, 또 지역권이라든지, 지역권. 자, 근데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순위권자가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또 가처분이 있다 합시다. 자, 이때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다? 가압류입니다. 그렇죠? 가압류. 가압류를 포함해서 전부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압류 위에 있는 선수는 말소된다, 안 된다?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전세권 있으면 전세권 누가? 낙찰자가. 지상권 있으면 지상권자가. 지역권 있으면 지역권은 뭐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뭘 하게 되면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 뭐 한다? 소멸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우리 가등기 담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다. 가압류. 전부 다 이 가등기 담보 포함해서 뭐다? 전부 다 소멸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고, 이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 있어서 저당권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이전권, 가등기 있잖아요. 순수하게 소유권, 이전 이전을 보전받게 한 가등기. 이거는 선순위면 보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 담보가등기한테 그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은 선순위, 후순위는 이 가등기 담보든 저당권은 선순위, 후순위 전부 다 소멸합니다. 이 가압류도 선순위, 후순위 다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소멸한다. 주의할 점은 이제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유치권이 뭐 해야 된다? 성립돼야 됩니다. 유치권이 뭐다? 성립돼야 됩니다. 이후에 성립되면 하나 더 점유라든지 또는 채권이 이때 존재한다든지 변제기가 이때 도래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유치권은요, 이 경매 개시 결정, 즉, 압류를 하잖아요. 경매 개시, 임의경매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러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국세 압류가 있든 선순위 국세 압류가 있든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저당권자와 이러한 국세와 서로 경합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주권은 우선 면접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낙찰자.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선순위 국세가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뭐다 이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성립만 되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용의물권과 저당권과 이주권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는 그 진한 박스 내용 박스 보면은 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소멸한다는 거. 이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에 있어서 세 번째만 봅시다. 자, 선순위가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주권 네 가지 요건이 성립되고, 네 번째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주권 신고했습니다. 이 이주권 신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주권 신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다 이주권이 성립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죠? 그 위에 있는 권리는 일단 다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소멸합니다. 다만 이제 이주권입니다. 이주권. 이주권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이주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123페이지 봅시다. 123페이지. 일괄 경매권입니다. 일괄 경매. 자, 그 그림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 갑에게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이 된다. 그 후에 나대지, 자, 을은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 후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신축하고 나서 나중에 을이 갑한테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은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디에만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토지와 건물을 보다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123페이지.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일괄 경매권은 저당권자 권리, 동그라미,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괄 경매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누구 자유다? 전적으로 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저당권자 자유다. 두 번째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후에 신축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했다. 건물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은 토지백기보다 저당권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마다 나대지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나대지에마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그 후에마다 건물이 신축돼야 된다는 거, 건물이 신축돼야 한 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해야 되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게 되는 거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제3자한테 매매해도 일괄경매가 안 됩니다. 왜?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처럼 소유자가 축조해야 된다는 거, 제3자가 축조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뭐 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 경매 대금입니다. 토지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할 수 있지,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괄 경매는 할 수 있대. 일괄 경매 했을 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만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충분히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과잉경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토지만 가지고 경매 실행해도 자기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잉경매가 아니다는 거. 자, 네 번째, 제3취득자를 봅시다. 제3취득자. 자, 그 그림 보면은,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자, 그 후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 저당권 그대로 놔두고 이 매수는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 또 매매뿐만 아니라 갑이 병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러면 병은 지상권자죠. 이 지상권자는 뭐다? 제3취득자입니다. 또 갑과 병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계약,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갑이 병에게. 그럼 병은 전세권자. 이 전세권자는 뭐다? 제3취득자입니다. 또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임차권자도 뭐다? 제3취득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매수인이라든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라고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랍니다. 제3취득자. 우리 이 제3취득자는 지위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후순위권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든지 전세권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정한 보호 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를 위해서. 자, 주의할 점은 우리 물상 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 또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 제3 취득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물상 보증인 후순위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 취득자가 아니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제3 취득자 보호 기준 있죠. 첫 번째,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우리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소유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그 매수인은 제3 취득자로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제3 취득자 변제입니다. 제3 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 동그라미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 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자, 제3 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3 취득자가 변제한 경우는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변제하면 됩니다. 1년분만 변제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3년치가 지연배상이 값이야. 3년치. 자, 그러면 제3 취득자가 변제하려면, 대변제할 수 있죠? 이처럼. 변제하려면은 1년치값만, 지연배상 1년치값만 지급하고, 원본과 다른 원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는요, 채무자라든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전부, 그렇죠? 3년치 연체됐다면 3년치 전부 변제를 해야만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할 수 있다는 거. 자, 변제한 후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자, 물상 제3 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나중에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우선상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몇 번째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했어요? 두 번째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4페이지 봅시다. 자,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입니다. 구제 방법.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네 가지 한번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당권의 침해 구제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든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 담보물 보충 청구라든지 즉시 변제 청구는 구제 방법입니다. 자, 먼저 우리 물권적 청구입니다. 저당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 물권 청구권은 종류는 세 가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물권 뭐가 있었어요? 물권 청구권에서 지역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이상 비록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물권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침해가 있는 이상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자, 유해 등기 말소 청구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다시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2순위 저당권 설정해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그래서 갑이 선순위 저당권은 변제를 한 겁니다. 자, 변제를 하게 되면은 등기를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무효되고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자, 외관상으로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멸되지만은
외관상으로보다 누가 1순위 됐습니까? 을이 1순위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병이 순위 상승해야 되는데 외관상으로보다 을이 여전히보다 1순위 됐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위해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이처럼 선순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잔존한 경우 이처럼 위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저당 목전의 일부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마다 강제 집행한 경우는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제3자 이소는 우리 민사 집행법상 구제 방법입니다. 제3자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공사중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유자 을에게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줬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 저당권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지,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저당권자 동의를 얻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물론 나대지에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만 잘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면은, 그렇죠?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되면 이 저당권자는 아무 탈 없이 나중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이 된다든가, 그렇죠? 중단해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이처럼 유축권이 주장할 수 있고 또 법정 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은 이 토지 가치가 하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뭘 설정한다 했어요? 지상권. 이걸 우리가 말한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되면은 원래 저당권자는 동의 얻지 않고 신축할 수 있지만은 소유자는 지상권이 설정되면 이 지상권자 뭘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뭘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은, 이 법정 지상권은 물권 법정지에 반한다고요. 우리 물권 법정지는 물권의 종류라든지 내용을 창설하려면 뭘 해야 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해야 됩니다. 이 지상권은, 원래 우리 지상권은요,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용해서 건물을 소유한다거나 공작물을 소유한다거나 수목을 소유해야 되는데 법정 지상권이 담보지상권. 이 담보지상권보다 그 목적물 토지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않고 오로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법정지에 반합니다. 물권법정지에 반함에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담보지상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왜?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은 이 저당권 자체적으로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물권청구권 행사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공사 중지할 수도 있고 또 제3자 건물 신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건물을 짓게 되면은 건물 철거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저당권 스스로가 저당권 자체로서 이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좀 우리 판례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보지상권보다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 또 주의할 점, 담보지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으로서 공사 중지할 수 있다 없다? 공사 중지할 수 있고 철거도 구할 수 있다는 것.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우리 기업본 보면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적으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우리 했었죠? 70페이지 있습니다. 나중에 70페이지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권은 우리 70페이지 했습니다. 상세히. 그래서 불법 말소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은번.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나머지 가치만으로 채권의 안전한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저당권자에게 보다 실제로 손해가 뭐 해야 된다? 생긴 것이 아니면은, 그렇죠? 실제 손해가 생긴 게 아니면은 뭐 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자 실제로 뭐다? 손해가 생긴 거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담보물 보충청구권입니다. 담보물 보충청구권. 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즉,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 담보물 보충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임보다 감소되는 점. 자, 이렇다면은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상당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저당권자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 저당권자는 이 토지만 가치를 본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수목이 상당보다 가치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준 거죠. 자, 근데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수목을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하게 되면은 이 담보 가치가 하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담보 가치가 현재의 하락되면 감소되면은 뭘 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뭘 할 수 있다? 다른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에 뭐 해야 된다? 감소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이 원상회복 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가 니은번이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담보 보충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즉시 변제 청구권입니다. 즉시 변제 청구권. 자,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실하게 되면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면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약할 필요 바로 뭐 할 수 있다?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세 번째가 문제 잘 나옵니다. 즉시 변제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청구할 수 없지만은, 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은 즉시 변제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물상대위권 실행입니다. 물상대위권 실행은 쉬었다 합시다.